Y스트릿 유튜브 수익의 15%를 배당으로 드리겠습니다. 구독자 배당금. 청와대 정책실장이 국민 배당금 글을 써가지고 이제 난리가 났죠. 막 일하지 마, 일할 필요 없어, 국가가 다 지원해줄게. 노동자도 그렇고 정부도 그렇고 추가적인 자본 잉여금을 공유하고 싶다면 어떻게 할 것인가. 이란 전쟁이 터지고 거대한 변화가 일어나게 되면 투자 기회가 생깁니다. 그럼 넥스트가 어디냐? 에너지 투자구나. 세계 최고의 투자자가 에너지 사업에서 오랫동안 투자를 하고 있고 거기서 안정적으로 돈을 벌어서 부를 쌓는 것을 우리가 결과만 알고 있는데 과정을 한번 보자. 얼마 전에 그 성과급에 대해서 삼성전자 노조 이 갈등에 대해서도 야식잡설로 한번 말씀드렸습니다만 우리도 좀 요구할 게 있습니다. 구글이 유튜브로 상당한 수익을 걷죠. 근데 사실 그게 또 유튜버들이 엄청나게 열심히 해주니까 엄청난 돈을 버는 거 아닙니까? 구글이? 그러니까 구글 유튜브 수입의 15%를 성과급으로 우리가 요구를 합시다. 제가 대표적으로 대한민국 유튜버들을 이제 대표해서 이제 92만 명이 넘는데 구독자가 Y스트릿에게도 유튜브 수익의 15%를 성과급으로 달라 요구를 하려고 합니다. 요즘도 우리나라 기업들이 본물 터지지 않았습니까? 요즘에 그 리스트 쭉 돌죠. 삼성전자 비롯해서 성과급의 15%, 30% 요구하는 기업들 산업별로 지금 노조가 본물 터졌어. 자, 우리도 요구합시다. 구글에게 달라. 그리고 증시가 지금 우리나라 시가총액이 7천조 원을 넘었죠. 예전에 2천조, 3천조 막 이렇게 할 때 우리가 제일 많이 한 게 뭐가 있습니까? 금투세 폐지, 기업 거버넌스 개선,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 상법 개정. 우리가 진짜 욕 많이 먹어가면서도 그 캠페인 많이 했죠. 우리도 요구합시다. 시가총액이 지금 한 3배 올라갔는데 그 중에 한 15%는 Y스트릿으로 달라. 요구합시다. 벌써? 예, 이렇게 좀 허황된 것 같습니까? 말 같지도 않습니까? 근데 논리적으로 뭐가 달라? 우리도 기여했잖아. 그러면 우리 구독자분들에게도 Y스트릿 유튜브 수익의 15%를 배당으로 드리겠습니다. 구독자 배당금. 돌랄라. 근데 실제로 그런 요구가 지금 우리 사회에서 본물이 터졌단 말입니다. 근데 제가 한 말이랑 논리적으로 달라요? 우리도 기여한 거 있잖아. 우리 구독자분들이 있기 때문에 Y스트릿이 수익 버는 건데 Y스트릿 수익의 15% 달라라고 하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 또 이번에 청와대 정책실장이 국민 배당금 글을 써가지고 이제 난리가 났죠. 막 증시가 갑자기 이제 급락을 할 정도로. 물론 수습을 했습니다. 기업의 이익을 바로 국민 배당을 하겠다가 아니라 기업의 이익으로 인해서 세수가 많이 늘어나면 그 초과 세수를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이다. 그러니까 초과 이익이 아닌 초과 세수에 대한 이야기라고는 하고, 물론 이제 그 자리가 개인 의견을 말할 수 있는 자리는 결코 아닙니다만 좀 말의 무거움, 글의 무거움을 좀 아셨으면 좋겠고, 근본적인 질문을 지난번에 저희가 던졌죠. 성과급이란 무엇인가? 어디까지가 성과급이고 어디까지가 노동자가 가져갈 수 있는 성과인가에 대한 근본적인 고민. 근데 이번에도 초과 이익은 과연 무엇인가? 어디까지가 초과 이익인가? 영업이익률 몇 % 이상을 달성하면 그건 초과 이익인가? 과연 거기에서 그럼 국가가 가져갈 몫은 무엇인가? 를 또 고민해 봐야죠. 이미 사실 국가는요, 기업에게서 정말 많은 걸 가져갑니다. 법인세, 또 기업도 재산세 냅니다. 또 부가세, 거래에 따라서도 많이 내고, 또 그걸 노동자들에게 주었을 때 노동자들은 거기에 따른 근로소득세를 또 내요. 간접적으로라도. 법인세 최고 세율이 얼마인지 아십니까? 25%입니다. 그 지방세까지 포함이 되면 27.5%입니다. 물론 실효세율은 그보다 좀 낮을 수는 있겠습니다만, 왜냐하면 이제 공제받는 것들이 있으니까. 일단 나라는요, 국가는, 정부는 어마어마한 세금을 받아가고 있습니다. 근데 그 이상의 것을 달라? 기업이 줘야 하는 것 아니냐? 사실은 또 노동자들이 요구하는 거랑 그것도 또 똑같아요. 자, 그러면 정부가, 노동자가, 주주들이 너도 나도 달라라고 한다면 벌어가는 그 재원은 한정적인데 이 고민이 또 커질 수밖에 없는 거고, 말씀드린 것처럼 지난번에 야식자 쏠 때도 노동자는 그 노동을 제공한 대가로 임금을 받아가고, 국가는 국가에서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대가로 세금을 받아가고, 이미 그거는 계약관계가 다 다르다. 채권자와 채무자의 관계가 다르듯이 그것도 이미 한번 설명을 해드렸고, 오늘 말씀드리려는 건 사실은 이겁니다. 그러면 노동자도 그렇고 정부도 그렇고 추가적인 자본 잉여금을 공유하고 싶다면 어떻게 할 것인가? 사실 아주 간단한 방법이 있죠. 지난번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주식을 사면 돼요. 노동자도 성과급의 일부를 주식으로 받아서 그 기업이 일군 이익, 향유할 수 있는 걸 같이 이제 배당으로 받아가면 된다라는 말씀이고, 정부도 마찬가지입니다. 정부가 주식을 사면 돼요. 주식을 갖고 있으면 됩니다. 그러면 기업이 막대하게 벌어들이는 이익 혹은 쌓아놓은 잉여금을 정부도 가져갈 수 있는 권리가 생기는 거죠. 대표적으로 지금 국민연금 엄청나게 논하지 않았습니까? 예상한, 그러니까 자산 배분 비중으로 가져가려고 하는 게 한 14.9% 정도인데
국내 주식 비중이 15%가 원래 안 되게 가져가려고 했는데 2월 기준으로 이미 24%를 넘었고 지금 2월보다 5월에 주가가 얼마나 많이 올랐습니까? 그때 뭐 5천, 6천, 7천 빠르게 올랐잖아요? 그러면 그 비중 모르긴 몰라도 거의 한 30%는 육박을 할 텐데 그러면 국민연금이 그거 그냥 팔아야 될까? 기계적으로? 리밸런싱? 기계적인 리밸런싱? 차라리 그것보다는 더 많은 배당을 가져가서 국민들의 노후 연금으로 노령연금의 재원으로 쓰는 게 훨씬 더 낫지 않을까? 그 겸사겸사 우리나라 안 그래도 짠물 배당하는데 배당 성향 얼마 되지도 않는데 그 배당 성향을 같이 높여가는 하나의 기폭제로 쓰면 되지 않을까? 저는 그런 생각을 하거든요. 특히 김용범 정책실장의 글도 그런 고민이 있었어요. AI 시대, 피지컬 AI 시대에는 일자리도 사실은 줄어들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면 일자리를 잃어가는 국민들에게 한때는 샘 알트만도 얘기를 했듯이 기본소득 시대를 열어야 한다라는 주장. 이재명 대통령도 비슷한 생각을 말씀하신 적이 있어요. 저도 일견 동의를 해요. 그런데 그걸 어떤 재원으로 가져갈 것인가에 대한 고민을 지금부터 해야 된다라고 보는 거예요. 그냥 기업이 많이 벌었으니까 세금 더 내, 법인세를 더 늘릴 것이다. AI 기업에게는 법인세 최고세율을 더 높이자, 로봇 기업에게는 세금을 더 걷자는 안 되는 거죠. 이거 예측 가능성 떨어지고 우리가 기존에 짜놨던 룰이 깨지는 거잖아요. 규칙이, 규범이. 잠시 후에 이야기를 하겠습니다만 올해 삼성전자랑 하이닉스의 영업이익 컨센서스만 각각 350조 원, 250조 원이 나옵니다. 두 기업만 합쳐서 600조 원. 내년에는 두 기업만 합쳐서 한 780조 원 가까이 나옵니다. 컨센서스가. 물론 세금을 영업이익에만 물리는 게 아니라 영업의 수익도 있고 아니면 손실 본 것도 빼줘야 하고 과세표준은 향후에 나오겠습니다만 아주 단순하게 그냥 600조 원에다가 법인세 최고세율이 27.5%라고 말씀드렸죠. 근데 사실은 실효세율은 그거보다는 낮아요. 이것저것 다 빼고 그냥 퉁쳐서 쉽게 20%만 매긴다 쳐도 600조 원 곱하기 20%면은 120조 원이 되는 겁니다. 와. 우리나라 한 해 예산이 한 700 몇십조 원 정도 되죠. 800조 원이 조금 안 되는데 100조 원 넘는 금액이 세수로 들어온다. 그러니까 약간 행복한 고민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이 세수를 다 어떻게 쓸 것인가. 정책실장 입장에서는. 저는 그 막대한 초과 세수를 써야 한다면 그냥 일시적으로 국민 배당 나눠주고 풀어주고 무슨 지원금 써버리고 말 게 아니라 투자를 해야 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어디에 투자를 해야 될까요? 피지컬 AI 반도체 기업에게. 예를 들어서 장학금 같은 경우에도 한번 주고 끝 나는 게 아니라 계속해서 그 장학재단에서 재원을 쌓아나갈 수 있게 계속 사업을 해야 되거든요. 빌딩을 지어서 임대소득이 나오면 그 임대소득으로 계속해서 장학금을 준다라든지 어떤 기업에 투자를 해서 거기에서 받는 배당금으로 장학금을 준다라든지 그래야 지속 가능성이 있는 거잖아요. 그냥 100만 원이 있으니까 100만 원으로 20만 원씩 5명 나눠주고 끝이 아니라 100만 원으로 계속해서 불려나가서 매년 5만 원, 10만 원이 나오면 또 이걸로 장학금을 주는 이런 방식으로 가야 영속성이 저는 있다고 보거든요. 기업도 마찬가지예요. 국민 배당금을 설계한다라고 해도 저는 똑같이 가야 된다라고 봐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휴머노이드 로봇 같은 거 우리나라가 이제 파운드리를 잘할 수 있지 않습니까? 해서 현대차도 지금 각광을 받고 있는 이유 중에 하나가 제조업 역량이 있기 때문에 휴머노이드 로봇도 이 피지컬 AI 시대에 훨씬 더 잘 만들 수 있을 것이다 해서 세만금에 엄청난 또 투자를 한다고 해요. 거기에 저는 일정 부분 기업에게 나중에 세금을 더 받아라 아니면 그냥 공공에 기여하라가 아니라 정부가 지분 참여를 하는 거예요. 아예 피지컬 AI, 휴머노이드 로봇 파운드리 공장을 설립을 할 때 정부가 지분 참여를 하는 거죠. 어떤 돈으로? 올해부터 거치는 막대한 그들의 표현으로 따지면 초과 세수로 초과 세수가 수십조 원이 아니라 100조 원 이상 거친다 하면 재원은 빠방한 거 아닙니까 이제? 물론 기존에는 세수 펑크가 났고 우리 관리 재정 수지도 매년 80조에서 110조 원 정도 적자를 보고 있는 상황이긴 한데 물론 어떤 분들은 정부 부채부터 갚아 라고도 하실 수도 있겠고 그 말도 사실은 틀린 말은 아니에요. 그것도 일정 부분은 갚아야 하고 그래도 남는 돈이 또 수십조 원이 있을 테니 그것 가지고 아예 정부가 지분 참여를 하시라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이제 삼성도 파운드리 엄청나게 잘 된다고 하고 D램 같은 경우에도 추가 팹 계속해서 공장 증설을 하고 있죠. 그럴 때 특정 공장 증설을 할 때 정부가 차라리 지분 참여를 하시라. 그러면 그 팹에서 나오는 이익 가지고 일부분을 정부가 배당으로 받고 그 배당을 가지고 또 투자를 하면 돈이 선순환할 수 있는 그런 구조로 갈 수 있다는 거죠. 그냥 일순간에 오래 거치는 세금 갖다가 재난지원금처럼 주고 몇 월 며칠까지 이거 소비하셔야 됩니다. 끝이 아니라는 거죠.
거죠. 이렇게 투자를 해야 사실은 일자리가 더 만들어지는 거고, 일자리가 계속해서 만들어져야 또 소비를 지속적으로 할 수 있는 재원이 지속 가능하게 마련이 되는 거지 않겠습니까? 이건 너무나 상식적인 거고. 근데 이제 여기까지만 듣고 저게 무슨 뭐 허황된 소리야, 왜 갑자기 지분을 정부가 투자를 하래, 그러면 또 이제 기업한테 정부가 배나라 감나라 할 거 아니야 라고 불편하게 보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물론 그 염려도 합리적입니다. 근데 이런 선리가 없느냐? 사실 미국과 일본에 있습니다. 미국이 인텔 지분 10% 확보한 거 아시죠? 왜 확보했습니까? 반도체는 안보라는 거예요. 그리고 제조 역량을 더 키워주기 위해서 정부가 지분을 확보를 했죠. 그거 가지고도 미국 내에서 말이 정말 많았습니다. 뭐 국유화하는 거 아니냐, 뭐 정부가 너무 민간 기업에 개입하는 거 아니냐, 심지어 미국에서도요. 그런데 이미 인텔 주가 최근에 엄청 올랐죠. 돈 많이 벌었다고 막 미국의 재무장관도 그렇고 대통령도 그렇고 막 깔때기 들이대고 있어요. 일본도 마찬가지죠. 라피더스라고 하는 프로젝트가 이제 뭐 2나노 시제품도 나온다고 하는데, 처음에는 그거 되겠냐 싶었는데 일단 돈 때려받고 장비 때려받고 인재들 데려오니까 어느 정도 이제 좀 뭔가 보여줄 수 있다라고 해요. 그 라피더스가 뭐냐면 2022년에 시작이 됐습니다. 토요타, 소니, 소프트뱅크, 키옥시아, NTT 도코모, NEC, 덴소, 미쓰비시, UFJ, 은행 등등 반도체, 자동차, 은행, 거기에다가 또 정부까지 돈을 때려박아서 반도체 부흥을 일으키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프로젝트. 총 5조 엔 투자라고 한다니까 우리나라 돈으로 한 47조 원 정도 되는 겁니다. 거기에다가 정부가 계속해서 출자도 하고 보조금도 붓고 보증도 하고 하는 식으로 키워나가겠다라고도 하는데, 그게 미국과 일본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입니다. 근데 그때 우리나라는 무슨 뭐 세제 지원, 반도체 특별법 해갖고 뭐 공제해준다고 하는데 사실은 뭐 미국, 일본이 하는 거에 진짜 몇 분의 1밖에 안 되는 거고, 그럴 바에는 이렇게 엄청나게 초과 세수가 수십조 혹은 백수십조 원 들어올 때 차라리 그 돈으로 정부가 투자를 하라는 거예요. 국민 배당금이 아니라. 그러면 나중에 배당을 2번, 3번, 10번, 20번, 30번 이상 할 수 있는 재원을 마련할 수 있다는 거죠. 이해 가십니까? 혹시 제 생각이 좀 너무 이상한가요? 뭐 하여튼 댓글로 많이 달아주세요. 여러분의 생각을. 이게 왜냐면 우리는 좋든 싫든 자본주의에 살고 있고 시장 경제라고 하는 우리가 정해놓은 룰이 있는데, 그걸 어느 순간에 야, 너네 돈 많이 벌었으니까 나도 기여한 바 있으니까 내 것도 줘. 야, 국가에다 더 기여해야지. 뭐 더 내놔봐. 이거는 예측 가능성이 떨어지고, 물론 이제 주가가 떨어졌던 게 5월 10일 하루 만에 뭐 어떤 해프닝일 수도 있겠으나, 해프닝으로 끝날 수가 없는 건 국가적인 불신이라는 거예요. 항상 외국인들한테 대한민국에서 사업을 할 때 혹은 투자를 할 때 걸림돌이 뭐냐라고 물어보면 정책의 불투명성, 예측 가능성이 떨어진다, 이런 것들 많이 지적을 해왔거든요. 그게 최근에 청와대 정책실장의 글로 한 번 더 발현이 됐다라고 보는 거고, 해서 예측 가능하게 주주로서 참여하시고 배당을 가져가시라. 그게 노동자든 정부든 급이 예측 가능하지 않습니까? 이런 단순한 이야기고, 또 이야기 나온 김에 이건 잠깐 짧게 이야기하자면, 청와대 정책실장도 또 대통령도 약탈적 금융도 이야기 많이 합니다. 왜 신용도 높은 사람에게만 저금리로 대출을 해주느냐, 왜 신용도 낮은 사람은 고금리를 물어야 하느냐. 은행원 출신도 있으십니다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사실 그게 위정자들, 즉 정치인들, 정책을 하시는 분들 입장에서 사실은 할 수 있는 말이에요. 그런데 시장에 참여하고 있는 사람, 열심히 내가 빚도 잘 갚고 연체되지 않으려고 노력하고 신용도를 관리하시는 분들 입장에서 보면 어때요? 저게 뭔 소리야? 그럼 나는 왜 열심히 연체 안 하려고 빚을 갚고 있어?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어떤 특정 기금을 마련을 해서 어려우신 분들도 도와드리고, 채무 탕감이라는 말이 좀 너무 자극적이긴 합니다만 재기할 기회를 드리는 거 사실은 합리적이기는 해요. 그런데 갑자기 우리 금융 시스템을 뒤엎을 정도로 신용도 낮은 사람들이 왜 고금리를 물어야 하느냐, 갑자기 벙해지는 거죠. 이게 만약에 그게 이 엄청난 도전이고 금융적인 실험인데, 만약에 그거 하고 싶으시면 농협은행 있지 않습니까? 기업은행 있지 않습니까? 산업은행 같은 그런 국책은행이 먼저 해보시라. 신용도 낮으신 분한테, 자꾸 연체하시는 분한테, 그분들한테 그러면 신용도 높은 우량한 차주들한테 똑같은 금리를 제공을 하시고 차라리 연체하더라도 똑같은 대우를 한번 해보십사. 기업은행 자금으로, 농협은행 자금으로, 산업은행 자금으로.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한번 그게 가능하다 믿으신다면 그걸 한번 해보십사. 아니면 본인 돈으로, 본인이 재원을 일으켜서 한번 해보십사. 그렇게 따뜻한 금융을 하고 싶으면. 그래서 현재까지는 그게 안 될 거라는 걸 다 알기 때문에 은행들이 돈 많이 벌었을 때 미소금융, 또 무슨 금융이 있었죠? 새희망금융, 또 뭐 많았잖아요. 뭐 무슨 새희망 홀씨, 정말 뭐 그때마다 기금 막 설립을 하는데, 이번에 그 뉴스 보면서 또 무슨 기금, 은행들한테, 금융지주사한테
또 돈 내라고 하겠구나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한계가 있습니다. 해서 뭐 그렇게 뭐 재원을 마련하는 것까지는 좋다 쳐요. 하지만 우리가 지금까지 잘 갖춰온 이 금융 시스템을 그리고 자본주의를 시장주의를 한꺼번에 흔들어 버려서는 안 된다. 이게 막 외신에 막 타전이 되고 해서는 안 된다. 물론 뭐 본인의 말을 뭐 왜곡시켰다 뭐 여러 가지 논쟁이 있습니다만 오해할 수 있게끔 또 단초를 제공한 측면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예. 말의 무거움 또 그 위치에 계신 분의 글의 무거움을 좀 아셔야 되는 거고. 혹시 여기까지 듣고 질문 있습니까? 해외 AI 기업 대표들도 기본소득을 음. 말하고 있는데 언젠가는 시행해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맞습니다. 저도 샘 알트만이 이야기하는 기본소득 있죠. 거기에 일정 부분 동의를 해요. 왜냐하면 당장 자식을 3명을 키우고 있어요. 나까지는 문제가 없겠지만 지금 대학 졸업하는 자녀들을 두신 부모들의 걱정이 그거예요. 일자리가 없다. 이제 신입을 안 뽑는다. 경력직만 뽑고 신입들은 오히려 좋은 공부 많이 하고 와도 일자리가 다 지금 AI에게 나중에 블루컬러마저도 이제 로봇에게 대체가 되잖아요. 그럼 어떻게 할 거냐. 그때는 좋든 싫든 어찌됐든 간에 기본소득이 생길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이제 고차원적으로 간다면 인간은 뭐 엔터 산업들 이런 거 그래서 뭐 수혜주로 꼽히는데 훗날에는 이제 즐기는 거예요. 기본소득 받으면서 로봇들이 일을 하고. 다만 로봇은 제조를 할 수 있고 일을 할 수는 있지만 뭘 못하죠? 소비를 못해요. 소비를. 그러니까 소비를 할 여력들을 또 갖춰줘야 하는 그 측면에서라도 기본소득이 필요해요. 그런데 중요한 건 그냥 기업 많이 벌었으니까 너네 세금 40% 내. 로봇세를 만들자가 아니라 로봇세를 거둘 게 아니라 그 전에 정부가 마중물을 부어주고 그 지분율만큼 정부가 배당을 받아서 그러면 이 로봇 기업이 AI 기업이 수익을 많이 내는 게 좋은 거잖아요. 이해관계가 일치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배당도 정부가 많이 받을 수 있잖아요. 배당 성향 높여라라고 할 수 있잖아요. 이거 갖다 뭐 해요? 그것 때문에 일자리를 구하지 못하는 사람들한테 계속해서 일자리 재교육을 위한 비용으로 최저 생활비를 보장해주고 그러면 저는 이게 선순환이 될 수 있다고 봐요. 뭐 예를 들어서 사우디나 어디 중동 국가들처럼 오일머니 펑펑 막 나오니까 일하지 마. 일할 필요 없어. 국가가 다 지원해 줄게. 그런 게으른 나라를 만드는 게 아니라 뭔가를 또 할 수 있게 그럼 또 이제 창업을 시켜보고 AI를 활용할 수 있는 뭔가의 기업 그러면은 피지컬 AI를 가지고 뭔가를 또 할 수 있는 창업들을 더 많이 시켜보는 거죠. 그렇게 선순환 구조로 가져가야 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혹시 이해가? 네. 해서 우리도 구글 유튜브에게 이게 15%를 30%를 또 이제 세금 많이 거친다고 하는데 우리 국민으로서 또 자본시장 참여자로서 시가총액 늘어난 거에 15% 30%를 요구합시다. 유튜브를 세워서 세상을 바꾸자. 그냥 막무가내가 아니라 지속 가능한 토양을 어떻게 하면 더 비옥하게 만들 수 있을 것인가. 이제 Y스트릿 구독자 정도 되면 이제 아마 아실 거라고 생각을 하고 또 제 생각이 짧을 수도 있고 틀릴 수도 있으니까 여기에도 댓글도 많이 남겨서 여러분의 생각도 많이 공유해 주십시오. 야식 잡설이 그리고 Y스트릿이 조금이라도 도움되신다면 알림, 구독, 좋아요, 댓글, 다른 영상 보기 같이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또 최근에 저희가 마련한 특강들도 많이 있습니다. 에너지 투자 200% 파헤치기 강의도 있고 이선엽의 투자 나침반도 있고 고정 댓글로 같이 또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뿅! 이란 전쟁이 터지고 거대한 변화가 일어나게 되면 투자 기회가 생깁니다. 그럼 넥스트가 어디냐? 에너지 투자구나. 세계 최고의 투자자가 에너지 사업에서 오랫동안 투자를 하고 있고 거기서 안정적으로 돈을 벌어서 부를 쌓는 것을 우리가 결과만 알고 있는데 과정을 한번 보자.